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경영과 ESG의 세 번째 토픽인 ESG 전략의 실행, 그리고 ESG 플러스 DT 과목을 맡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준익 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ESG가 대표적인 큰 화두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DT라고 혹은 때로는 DX라고도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또 큰 꼭지가 되고 있죠. 이 ESG와 DT,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합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늘날 코로나19, 우리 코로나 이후로 큰 이 시대를 이끌어 새로운 그런 새 경영의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 사회, 재무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디지털로 바꾸는,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한 그 모든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경이 변하고 IT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디지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해지고 절대적으로 깔려지면서 기업 경영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고, 이것을 어떻게 ESG랑 연결시킬까?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큰 기업일수록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린 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하기도 했죠.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생산도 하고 구매도 하고 뭐 제조, 판매, 폐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진행하는데, 이 모든 단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영 방식의 변화를 우리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된 활동 기반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환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DT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 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ESG랑 DT를 지향하는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가야 될 이 방향은 바로 ESG다. 결국 이 ESG가 그 목표고 목적이라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목적을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 디지털 ESG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020년에 EU가 기후 중립화라든지 디지털화 가속을 통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 그리고 확보하겠다, 글로벌 영향 확보하겠다는 신산업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3R, Reduce, Reuse, Recycle을 성장 전략으로 승화시킨 그런 Circular Economy, 즉 순환 경제가 많이 중시가 됐습니다. 순환 경제는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선형적인 이렇게 선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하나의 이런 순환적인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바로 경제의 한 모델입니다. 보시면은요, 바로 이런 형태인 거죠. 기존에는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재활용이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을 다시 넣으면서 리페어링하고 리사이클링을 다시 넣으면서 다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잡는 게 바로 서큘러 이코노미,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가 오늘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디지털이 같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는 이 디지털 디지털 순환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지털 순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이 디지털 ESG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ESG 관점에서 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죠. 이런 내외부 데이터들에서 글로벌 ESG, 우리가 ESG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글로벌 ESG 정보 기준에 맞는 또 거기 맞춰진 통합과 제공한 데이터를 우리는 ESG 관점에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ESG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요, ESG 그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ESG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ESG 경영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그 데이터와 그 시스템을 ESG 관점으로 다시 풀어내고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디지털 ESG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이 디지털 ESG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정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관리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전에도 데이터는 있었어요. 빅데이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라는 게 오늘날 왜 더욱 더 중요해졌냐면요.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기술이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데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뉴메릭 데이터, 즉 숫자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뭐 정성적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특히 뭐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텍스트라든지 지금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같은 이런 그런 보이스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런 모션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는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그걸 또 분석 및 가공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이 워낙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가능해지다 보니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것들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된 거죠. 역시나 ESG 디지털 경영도 디지털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ESG에 어떻게 녹여내고 그걸 효과성을 높일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평가나 공시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즉 선순환 경영 환경 체계를 확보하고요. 그 안에서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디지털을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ESG를 만드는 것이 바로 디지털 ES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ESG의 간단한 개념도는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ESG 이슈 대응 및 혁신 활동을 좀 추진을 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그런 전체적인 환경이나 사회의 그 거버넌스까지 연결이 지어진 개발단에서부터 서비스 상용할 때까지의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디지털이 계속 이 부분의 효과성을 좀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ESG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스텝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I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ESG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SG에서 이 환경 쪽을 좀 집중을 한다면 IoT라든지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AI나 머신러닝을 조합해서 뭐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직업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 프로그램 만들고 또 건강이라든지 웰빙 부분도 이렇게 증진하는 뭐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고요. 거버넌스 부분은 마찬가지로 전사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보고 체계나 이런 관리 감독하는 것도 표준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수립 기반으로 해서 전략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ESG를 디지털 전략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디지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 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든 걸 다 입힐 수는 없다 보니까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떻게 ESG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겁니다. 즉 ESG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디지털을 녹여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대표자가 해야 될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화된 운영이나 경험 제품들뿐만 아니라 통합된 데이터라든지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한 운영 혹은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은 보안 전담 팁 구축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등등 모든 것을 다 통해 가지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전략적으로 ESG 이니셔티브에 이제 동의를 얻는 부분입니다. 결국 ESG를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내 외부에서의 공유와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전략 이니셔티브를 이제 기업의 ESG 목표로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잡는다면은 전사적으로 그거에 대한 동의나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ESG 전략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한다면은요, 뭔가 그 전체적인 동의와 그리고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좀 이 디지털 ESG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오늘 한 5개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서 내부 감사의 질을 제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부 감사를 위해서 비용 지출에 대한 샘플링을 수작업에 의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모집단의 한 5%에서 10% 정도만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효율화를 하는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술, RPA 기술과
텍스트와 숫자 데이터가 아닌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들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OCR 기술을 도입해서 샘플링 사이즈를 20에서 최대 9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효율성, 이런 굉장히 그 데이터의 퀄리티, 분석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또 그 샘플링의 그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팜유를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팜유 생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유니레버가 그 부닥침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닥침이 있었냐면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이 팜유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화전을 굉장히 많이 한, 특히 팜유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 이 전 세계 팜유의 대다수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생산지에서 뭔가 좀 이 자연을 파괴하는 팜유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로부터도 굉장히 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팜유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류량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산림이 파괴가 되는 거는 만약에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에서 경고를 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산림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바로 인工지능 분석해서 경고를 준다든지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화재를 파악해서 바로 그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산 인工지능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ESG를 장착시키면서 만약에 디지털 ESG 전략을 수립을 하였죠.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라이밋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해서 10억 달러 기후 펀드를 이전부터 조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많이 요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탄소 중립을 넘어가지고 탄소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 표현인데 뭐냐면은 앞으로 기업에서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건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창사 이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사 이래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까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렇게 없앤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것까지도 회수해서 탄소 네거티브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를 넘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당연히 디지털 기술이 녹여져 있고 디지털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빈투컵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2018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커피의 그런 생산 정보라든지 유통 이력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빈투컵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38만 개의 그 커피송 농장의 그런 생산 제조 공장들 그리고 물류센터의 그런 정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커피 원두와 생산 정보도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윤리적인 구매나 이런 생산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나아가서는 생산량과 품질 향상까지도 만들어드리면서 굉장히 이런 ESG와 디지털을 잘 이용해서 그런 ESG를 잘 만들어낸 하나의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의 케이스인데요. H&M입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회사다 보니까 온실가스 이런 선박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배출량, 사업장, 설비, 공정,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통합경영 시스템을 ESQS라고 하는 통합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 장자량을 파악을 하고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컨테이너 대상으로 해서 60%의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박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혁신 전담 조직을 2018년도에 신설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기술을 융합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특히 이런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까지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2019년에는 글로벌 프레이트 어워즈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최우수 선사로 선정될 만큼 이 디지털을 잘 활용해서 ESG를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ESG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국내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꼭지와 그리고 ESG라고 하는 하나의 꼭지가 어떻게 연결지어져서 이 기업의 ESG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